안녕하십니까. 원주국세통 안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절의 기술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절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낙은 쉬우나 거절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승낙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노부부가 자식과 원수가 된 사연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기 법륜스님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아들이 근데 50이 넘어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빨리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노부부가 집도 저당을 잡고 선산도 팔고 여기저기 돈을 마구 꿔가지고 아들을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돈을 다 가져가고도 부도가 나가지고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도 절도 없이 이제 노부부가 쫓겨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고 법륜스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제1금융권에 돈을 빌려 사업을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채로 빌렸다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때 그때 가서야 친구나 친척, 부모한테 부탁을 한다. 만약에 그때 거절을 했었다면은 그 자식이 부도난 다음에 걷어줄 집이라도 있었지만 그때 그냥 돈을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하고 아들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 아들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처럼 승낙은 거절은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거절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설득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훅 한 방에 갑니다. 그런 수많은 설득의 기술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거절의 기술은 필요하고요. 자, 노라고 말해 행복해질 수 있다. 사실 제가 리젝트 파워 첫 번째 책인데 노라고 말해 행복해질 수 있다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정한 행복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때 오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일수록 거절의 기술이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왜 거절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상대의 권위에 눌려서 한 60% 되고요. 인간의 감정에 끌려서 한 30%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논리에 끌려서 한 10% 되죠. 논리를 아무리 말을 잘해봐도 권위에 눌리면은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힘도 세고 훨씬 더 센 사람들이 탁 눌러버리면은 눌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이제 거절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내 권위를 판단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 후 후폭풍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거절했다간 큰일 나는 수가 있죠. 그리고 내 감정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감정 상태를 이게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냥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 감정이 지금 이게 너무 끌린다 그래서 해줘버리고 나면 끝없이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논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거, 절차, 예측을 통해 가지고 거절을 해야 될지 승낙을 할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거절의 기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의 거절의 기술, 두 번째, 감정의 거절의 기술, 세 번째, 논리의 거절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든 권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모든 권위는 능력의 범위가 한정적이죠. 그리고 모든 권위는 능력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위의 거절의 기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 지위의 약점을 이용한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적 지식의 약점을 이용한 거절을 해야 되며 사회적 지지의 약점을 이용한 거절을 해야만 합니다. 자, 사회적 지위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겐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는 야당 대표, 정치인에는 언론의 반론 제기 등이 있죠. 그러니까 권위에는 또 다른 권위로 대적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박탈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쫓겨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지위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벌들 역시 정권에 따라 바뀌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인데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적 지식의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문가라고 모든 것을 다 해볼 수는 없습니다. 이론과 실전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의사나 어떤 전문가라면은 그걸 실제로 해보셨나요? 책에 나온 내용 말고 실제로 해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비전문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신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할 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다니다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없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른 전문가를 대리로 내세워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로, 기술자는 기술자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전문가를 내세워가지고 같이 부딪히는 것이죠. 자, 사회적 지지, 인기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기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얼마나 전문가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기 선택지 미래 예측을 해보면 훨씬 더 쉽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보험 선전을 하는데 한 노배우가 나와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전화를 걸어보면 묻고 따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CF 모델이지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 본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뿐더러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권위를 빌리는 경우 거절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이런 뭐 지지라든가 인기라든가 뭐 사회적 직위라든가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권위를 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까요? 인용의 경우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더라. 인용의 목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분들은 성경에 나온 구절이면 껌뻑 죽고요. 뭐 불교를 믿는 분들은 뭐 부처님 말씀이랑 껌뻑 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 누구 뭐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다, 뭐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친분이 아닌 그 사람의 실질적인 능력을 파악하면은 거절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고용한 경우 상대방의 권위자를 고용해서 나를 갖다 공격해온다면 같은 권위자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거절의 기술 서문 및 권위의 거절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감정의 거절의 기술 서문과 공감의 거절의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